가비와 다비가 용산역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려요. 호남선을 타고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갈 거예요. 형이랑 둘이서만 가는 건 처음이라 다비는 조금 불안한가 봐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어요. 그때 덜커덩 덜커덩 소리가 나자 가비가 소리쳤어요. 저기 KTX다. 형, 그게 뭐야? 고속철도 KTX 몰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기차잖아. 정말? 그렇게 빨라? 와, 나도 타볼래. 다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 손을 놓고 형을 따라 얼른 기차에 올라탔어요. 기차가 용산역을 출발해 서울 한복판을 달리기 시작해요.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예요.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의사당이 있지요. 서울의 나이는 자그마치 600살.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좋은 땅이기 때문이에요. 북한산, 관악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적을 막아주고 넓은 들과 한강이 있어 풍부한 곡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또 우리 땅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기에도 좋지요. 오늘날 1천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서울은 높은 건물이 빼곡하고 도로는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어요. 서울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한강은 크고 넓은 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 땅 동쪽 태백산맥에서 시작해 500km를 달리고 달려 황해로 흘러들지요. 이렇게 큰 강이 수도를 가로질러 흐르는 건 세계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에요. 예전에는 한강을 건너려면 나루터에서 배를 타야 했지만 지금은 30여 개의 다리가 서울의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고 있지요. 한강 다리 중에서 맨 처음 생긴 건 바로 한강철교. 지금 KTX가 덜컹거리며 건너고 있는 저 다리랍니다. 기차가 광민역을 지나 달려가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건물이 빼곡한 도시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작은 도시들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서울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구 둘레를 도는 달이 지구의 위성이듯 이 도시들은 서울의 위성도시예요. 위성도시는 서울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줘요. 무거운 짐은 바로 지나치게 많은 사람과 지나치게 많은 공장들이죠. 일산, 분당, 평촌 같은 도시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안양, 안산, 시흥 같은 도시에는 서울의 공장들이 옮겨가 있어요. 이런 위성도시들이 없다면 서울은 점점 뚱뚱해지다가 빵!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기차는 조금 있으면 대전에 도착할 거예요. 충청도에 있는 대전은 한밭이라 불리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철길이 놓이고 기차역이 생기면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죠. 대전에서는 우리나라 어디든 가기 쉬워요. 서울을 출발한 경부선은 대전을 거쳐 대구, 울산, 부산으로 가고 또 호남선은 대전을 거쳐 광주, 목포, 여수로 가거든요. 기차가 서대전역으로 들어서자 가비가 말했어요. 정말 빠르네. 1시간 만에 대전까지 왔어. 형, 그럼 KTX가 세계에서 제일 빨라? 그렇지는 않아. 고속철은 다른 나라에도 있거든. 프랑스에는 데제베, 독일에는 이체, 일본에는 신칸센이 있어. 와, 다 타보고 싶다. 기차는 충청남도를 지나 전라북도 땅으로 들어섰어요.
논산에서 정읍까지 이어지는 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평해요. 논산 평야와 호남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예부터 우리나라의 곡식창고라 불릴 만큼 쌀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논산 평야에 자리 잡은 부여는 옛 백제의 수도로 마지막 왕성인 부소산성과 아름다운 백제 문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닷가 마을 군산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요. 일제감정기 때 일본이 호남 평야에서 나오는 쌀을 빼앗아 군산항을 통해 가져가면서 큰 항구 도시가 되었거든요.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는 전통과 예술의 도시예요. 해마다 열리는 전주 대사슴 놀이에서는 전국의 국악인들이 모여 솜씨를 겨룬답니다. 비빔밥을 비롯한 맛있는 음식으로도 유명하지요. 기차는 황금빛 벼가 출렁대는 호남 평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전주, 익산, 김제를 비롯해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호남 평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평야예요. 전라북도 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서울 땅의 3배 넓이지요. 저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이 보이나요? 눈으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 호남 평야뿐이랍니다. 우리 땅 서쪽이 평평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에는 노령산맥이 지나고 있어 높은 산이 많아요. 그중 내장산은 산에 숨겨놓은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을 지녔어요. 이름처럼 많은 종류의 단풍나무가 있어서 가을이면 화려한 단풍이 들지요. 기찻길 서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인도 마을 고창이 있고 바닷가에는 맛 좋은 굴비로 유명한 영광이 있어요. 기차는 어느덧 무등산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광주로 들어섰어요. 광주하면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떠올려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앞당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곳이거든요. 또 요즘엔 광주 비엔날레가 열려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미술 전시회라는 뜻이지요. 가비와 다비는 광주 송정역에서 내려 할머니를 만났어요. 한편 홍희 가족은 광주 비엔날레 구경을 마치고 광주 송정역에서 경전선 기차를 탔어요. 기차는 화순을 지나 남쪽으로 달려가요. 전라남도에는 섬이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4천여 개의 섬 중 절반이 이곳에 있지요. 밤하늘의 별처럼 섬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이곳 바다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라고 해요. 가장 큰 섬은 진도.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거제도 다음으로 크지요. 만일 진도에서 개를 만난다면 안녕 진돗개야 이렇게 인사를 해도 된답니다. 천연기념물인 진돗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진도에서는 진돗개만 기르거든요. 또 바닷물을 끌어올려 천일염을 만드는 증도. 신라시대 장보고가 해적들을 물리치고 바닷길을 열었던 완도. 하늘도 산도 바다도 모두 푸르다는 뜻을 지닌 청산도. 수많은 섬들마다 예쁜 이름과 재미난 이야기를 품고 있지요. 기차가 갯벌이 드넓게 펼쳐진 벌교를 지나가요. 갯벌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민물과 썰물이 드나들면서 잔모래와 진흙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곳이에요. 갯벌에는 영양분이 많아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생물들은 활발히 먹이 활동을 하면서
육지에서 흘러든 유기물을 분해해 오염물질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갯벌을 자연의 콩밭이라고 한답니다. 아빠, 동해안에는 왜 여기처럼 갯벌이 없어요? 동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야.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은 갯벌이 많기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지. 우리가 다원역에 내려서 둘러볼 순천만도 아주 큰 갯벌이란다. 만은 바다가 육지 사이로 쑥 들어온 곳을 말해요. 만 주변에 툭 튀어나온 땅은 반도나 꽃이라고 하는데 순천만은 고흥반도와 여수반도 사이에 있지요. 순천만은 갈대축제가 한창이에요. 8,000년 동안 서서히 만들어진 진해색 갯벌에 황금빛 갈대들이 물결처럼 출렁거려요. 서로 꼭 붙어서 서걱서걱 속삭이면서 말이죠. 순천만은 수많은 생명체들의 집이에요. 갯벌에는 개, 짱뚱어, 조개, 참개찌렁이가 살고 우리나라 새의 절반인 200여 종의 새들이 살아요. 가을이 되면 흑두루미, 재두루미, 개똥집바퀴, 새기러기 같은 첫새들이 찾아와 겨울을 나지요. 기차가 광양역을 지나 달리는데 섬진각이 나타났어요. 이 강을 건너면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거야. 저기 봐. 저 멀리 지리산도 보이네. 아빠 말을 듣던 흥이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럼 지리산은 전라도예요? 경상도예요? 둘 다 맞아. 지리산은 큰 산이라 전라도와 경상도에 걸쳐 있거든. 기찻길 남쪽의 해안선은 망과 선들이 많아서 아주 꼬불꼬불해요. 덕분에 파도가 잔잔하고 바닷물이 따뜻해서 김, 미역, 굴을 기르기 좋아요. 곳곳에 그물처럼 쳐놓은 양식장이 푸른 바다를 수놓고 있지요. 또 남해에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있어요. 여수, 남해, 통영 앞바다를 아우르는 곳으로 300여 개의 섬과 바다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곳에는 한산도를 비롯한 이순신 장군 유적지가 많아요. 창원을 지나 부산으로 가는 길에는 공장들이 많이 보여요. 광양에서 창원, 부산, 울산, 포항까지 남동 해안에는 공업도시들이 바나나 모양으로 길게 늘어서 있죠. 제철 공장, 자동차 공장, 배를 만드는 조선소들은 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할 만큼 넓어요. 특히 거제도에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큰 조선소가 있어요. 이곳은 파도가 잔잔해서 배를 바다 위에 띄워놓고 만들기 좋거든요. 이렇게 공장들이 바닷가를 따라 있는 건 배를 대는 항구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바닷길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팔기에 좋으니까요. 어느덧 기차는 경전선의 종점인 부산으로